안녕하세요. 예. 5, 6월 달에 이제 기출문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내용도 시작할 텐데, 일단 자료를 한번 봅시다. 화면 지금 기기를 잡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 그 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안내 절차가 좀 나와 있는데, 일단 강의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강의 일정은 7주차에 일단 끝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7주로 끝내고, 그 다음에 실강의 시간은 모의고사하고 확인 문제를 푸는 시간 30분. 그리고 이제 그 30분 이후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목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하고 이제 달라진 점이죠.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이제 이론을 좀 중심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론도 한 50대 50으로 했습니다. 이론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수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제가 보기에는 문제 집중하고 연습하는 게 시험의 효율성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시험 경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꾼 겁니다. 만약 시험 경향성이 예전 같으면 조금 5, 6월 달에 한 50대 50으로 가져갔을 텐데, 지금 현재 시험 경향성이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7대 3 비율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연습을 70, 그 다음에 30을 뭐 기본적인 어떤 이론들,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체크하는 걸로. 근데 계속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반복될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능력 향상이라고 해서 시험을 알고 있는데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거는, 강의 구성의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그 교재 및 참고 교재에 보시면 이제 기본 교재하고 기출 문제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왜 이렇게 두 개를 해야 되냐면, 기출 문제하고 지금 제시해 드리는 문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일단 이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뭐 이런 순서대로 보통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교재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구성을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간단히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 분석을 단원별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끝나고 나면 이제 진도별 확인 및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의 주도적 학습에 의해서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 정답만 드릴 거고요. 문제는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질문을 하시면 돼요.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뭐냐면 사회과 교육론 오늘 자료죠. 근데 교육론 교육까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중간에 성취 기준이 다 뺐습니다, 제가. 이걸 왜 뺐냐면 요즘에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 교과서를 이제 보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등학교 교과서를. 아니, 중학교 교과서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생각해보면 작년 문제에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 직접적으로 있었던 뭐지? 교육과정이었잖아. 교육과정의 핵심 지문이 출제가 되는 거였는데, 일단은 그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 영역별로 교과서를 볼 바에야 교육과정을 한번 성취 기준을 보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사회과 교육론, 그 다음에 경제, 법, 정치, 그 다음에 사회문화. 사회문화는 뭐 조영 선생님이 알아서 하면 되고. 어쨌든 교육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법 영역을 교육론을 제가 따로 전부 다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능 문제를 나눠드리겠지만, 그렇죠. 정치하고 법에서는. 그런데 다음 주에는 교육론의 법 영역, 그 다음 정치 영역을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보시는 게 교과서를 보는 것보다는 100배는 낫다. 예. 그러니까 뭔가 하나 새롭게 나오면 뭔가 좀 그 방법과 대처 방안들이 이렇게 속리도 올 때가 있는데, 저는 가끔씩 노란지에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방법과 대처를 찾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드리고자, 불안감 해소해 드리고자 드린 거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냥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지하철 왔다 갔다 할 때, 그 다음 식사하실 때, 이런 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백지 쓰기 하기에도 굉장히 내용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뭐냐면 내용책에 보시면 정치, 법, 경제에 보면 중요한 키워드, 핵심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보면 핵심 용어는 전부 여기 나왔잖아요. 성취 기준에서. 뭐 교과서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제껴두고 1차 시험에서 일단 제일 중요하고 효율적인 파트는 이 부분이니까 이걸 잘 정리를 하시라. 그래서 나눠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가시면 사회과 교육론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주제가 지금 안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차차 이제 보면서 확인들 하실 거고, 비중이 어디가 제일 큰지, 어디에 내가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자료로 활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신 내용들은 뭐 특강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 특강에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는 뭐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사례, 그 다음에 그 역사적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개론서와 관련된 특강들은 제가 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는 그런 강의들이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개론서가 아닌 강의들은 뭐 스킬, 방법론, 그다음에 역사적 흐름, 맥락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강의들이라 필요하실 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진도별 모의고사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화면은 쉬는 시간에 잡아야 되겠네요. 안 잡히는데. 자, 진도별 모의고사의 1번부터 정리를 좀 할까요? 다음 걸 읽고 기업과 연에 들어갈 용어 순서대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당연히 1916년 보고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16년 사회과 보고서, 교육위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CRSE 보고서라고 하는데, 이 CRSE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은 딴 거 아니죠. 사회과 교육에 대한 정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사회과를 사회 조직과 발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과 관련된 교과로 정의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의 체계에서 뭘 도입하게 되냐면 공민, 그 다음 민주주의 제문제. 이게 바로 뭐냐? 일반 사회 영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민은 일반 사회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제문제는 예, 통합교과.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사회과 교육의 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두 가지 경향이다. 읽고 작성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 브루너. 브루너 이야기 나오면 교육과정인데, 교육의 과정에서 일단 브루너가 강조했던 건 지식의 구조화입니다. 그렇죠? 교육과정은 지식의 구조화를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 이제 사회과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지식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사회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브루너가 이야기했던 그러면 지식의 구조는 뭐예요?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사회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지? 브루너와 결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과학이 들어가야 되지. 지식의 구조가 들어간 게 아니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접근하실 때 그렇게 분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뱅크스는 탐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니언을 내리는 것을 강조했다. 뱅크스가 강조했던 중요한 어떤 역량은 의사결정 능력이고, 이 의사결정 능력을 위해서 필요했던 탐구는 어떤 탐구였죠? 사회탐구와 가치탐구였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가에서 주장하고 있는 학습 논의가 어떤 측면에서 민주진보에 영향을 주었느냐? 어떤 논의였죠? 사회탐구 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사회탐구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자, 그래서 가의 학습 논의는 나의 사회탐구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다음은 미국 사회과 교육과정 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목표를 시대순으로 배열한 거다. 읽고 작성만에 따라 답을 해보자. 그 이야기인데, 첫 번째 질문이 나와 나의 미주친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라. 나 같은 경우에는 뭐죠? 반성적 사고. 그 다음에 나의 미주친 부분은 뭐야? 고차적 사고.
그 다음에 가 및 다와 관련해서 강조된 지식과 교수 방법을 비교해 서술하로 되어 있는데 가번이 뭐죠? 사회적 효율성의 증진이라는 학교의 역할 속에서 좋은 시민을 양성한다. 그 다음에 다번은 사회과 교육과정 교과의 내용을 사회교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계획 구조, 가치 등을 중심으로 조직한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가번은 시민성 전달 모형, 문화유산 전달 모형이니까 맞아요. 따라서 가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입. 지식은 뭐지? 사회의 기본적 지식과 가치. 그 다음에 다에서 강조하는 지식은 뭐야? 사회과학적 지식. 방법은 뭘 강조하죠? 탐구. 됐습니까? 예. 사회적 효율성과 연결되는 좋은 시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시민. 사회적 효율성의 증진과 좋은 시민이 연결될 때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시민이에요. 그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시민은 뭐가 필요하지? 사회 기본 지식과 가치가 필요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다음은 특정 시기에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글이다. 경험주식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경험주식 교육과정이 우리가 반영될 때 몇 차입니까? 2차. 그 다음에 3차 때 뭐가 들어오지? 학문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4차 교육과정부터 이제 뭐가 강조됩니까? 모든 교육과정을 종합한 인간중심 교육과정. 4차 때부터죠. 됐어요. 일단 그 흐름을 알아두시고 경험식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 새로운 교육 이론이 도입 주장되었다. 그래서 뭔지 봤더니 3차 교육과정이었다. 3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설명되지. 밑줄 칩시다. 이념적 성향이 강한 국가주의적 요구. 그 다음에 기업 교육과정.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념적 성향이 강한 국가주의적 요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시민은 어떤 민주시민이야? 국민. 그 다음에 기억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지? 학문 중심 교육과정. 자, 여기서 이제 나타난 편제의 특징인데 이거는 교수 요목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크게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뭐지? 통합적 경향. 그 다음에 중학교는 분과적 경향.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분과형. 그러니까 중학교는 섞여 있는 거죠. 통합과 분과적 성향들이 비율이 섞여 있는 거고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이제 아예 분과형으로 돌아서는 거고. 이거는 흐름이 변화가 없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했던 과목 조직의 수평적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스코프. 과목 조직의 수평적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다? 스코프.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다음 걸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령 군제. 됐어요. 그 다음 교과 군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질문이 뭐냐면 두 번째, 학교 급별에 따른 구분이 기억에 따라 사회과의 공통교육과정은 어떻게 구분되었느냐. 학령 군제에 따라 사회과의 공통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초 3, 4, 초 5, 6, 그 다음에 중 1, 3이죠. 이건 뭐 당연히 아실 거고. 니은을 실행한 이유가 뭐냐. 정치기준 축소했다.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갈 과목을 쓰라. 정치기준 축소한 이유는 뭐야?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이유를 밝히잖아.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갈 과목을 쓰라고 했는데 괄호 안에 들어갈 과목 일반사 영역의 선택 과목으로 경제, 사회, 문화 뭐가 나왔죠? 이때 2009 때 법과 정치. 법과 정치. 자, 그 다음 6번.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의 기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자 중심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자, 기억이 들어갈 것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억을 위해 도입한 것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기억에서 이야기하는 거 교육과정 구성할 때 뭘 가지고 했죠? 핵심 개념. 핵심 개념. 됐습니까?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억, 밑줄친 부분 전부 다, 기억이 아니고 질문을 바꿔야 되겠네. 예, 니은을 위해 도입한 것. 어쩐지 답이 안 나왔죠. 죄송합니다. 이건 니은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바꾸셔야 되겠네. 이거는 미처 체크를 못했다. 기초소양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거 이거 어떻게 되죠? 통합 공통과목 통합사회 통합과학. 다시 뭐라고요? 공통과목 통합사회 통합과학. 공통과목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밀렸다. 제가 이거 문제를 만드는 가운데 밀렸네요. 두 번째는 니은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가 들어와야 돼? 디귿. 자, 그래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기억에 들어갈 것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니은을 위해 도입한 것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꿔야 될 거는 그 밑에 두 번째 질문 뭘 바꿔야 된다고? 디귿을 위해.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을 위해 도입한 것은 당연히 뭐지? 공통과목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 다음에 두 번째 디귿을 위해 평가침에 강조한 평가 방향이 뭐였습니까? 과정 중심의 평가 확대죠. 평가 방향은 과정 중심의 평가를 확대하자. 과정 중심의 평가를 확대하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의고사 문제는 한번 확인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섹션 2 오늘 진도를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죠.